볼락 낚시에서도 다른 낚시와 마찬가지로 물때, 조류, 수온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밤 낚시를 많이 하는 볼락 낚시의 경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가 하나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보름달이 뜬 날 볼락 낚시가 잘 안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동네 낚시터의 어르신들이 민짱대로 볼락 낚시를 하시다가 오늘은 보름달이 떠서 낚시가 잘 안 되나? 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도 낚시가 잘 안 되면은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달이 떠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이 말이 정말 사실인지 너무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래저래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볼락 낚시의 조과는 달의 밝기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옆 나라에서 찾은 자료이긴 한데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달이 제일 밝은 날, 보름달이 뜬 날이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뜬 날은 볼락 낚시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볼락의 습성과 관계가 있는데요. 볼락은 어두운 곳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밝은 가로등 주변이나 집어등을 켜가지고 볼락 낚시를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집어등을 켜는 이유는 볼락을 직접적으로 불 안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볼락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불 안에 모으게 되고, 볼락은 실제로 그 불 밖, 경계선 밖에서 그걸 잡아먹기 위해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이런 것만 봐도 볼락은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곳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환한 날, 그러니까 보름달이 뜬 날은 당연히 주변이 환하겠죠. 그러니까 볼락의 경계심은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그런 날은 집어등을 켰을 때도 그 집어등 불빛의 경계가 다른 날에 비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어등 효과도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뜬 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조과가 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볼락의 경계심이 줄어들어서 낚시가 좀 쉬워지는 날은 달이 없는 날이라는 걸 쉽게 짐작 가능합니다. 달이 없는 날은 보름의 정반대일 텐데요. 우리말로는 사기라고 합니다. 음력 초하루경이고요. 이날은 달이 해와 지구 사이에 놓이게 되고 밤에는 전혀 달을 볼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밤이 가장 깜깜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밤새 내내 볼락의 경계심도 가장 낮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름과 삭 이외의 날은 어떤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일단 보름과 삭 이외의 날은 달이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면 좋으니까 먼저 달이 차고 기우는 그 주기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요 그림 보신 적 있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구과학책에서 과학에 관심 많으셨던 형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요 그림을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달의 모양을 알고 있으면은 대략 달이 몇 시에 떠서 몇 시에 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달이 없을 때, 가장 깜깜할 때 볼락의 경계심이 가장 줄어드니까 그 시간대에 낚시에 집중하면은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달의 주기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맨 처음에 조성달. 근데 조성달 되기 전에 사기 있죠. 밤에 달을 전혀 관측할 수 없는 날요. 그 이후부터 달이 점점 가면은 달이 차오릅니다. 조성달, 상현달, 보름달, 달 꽉 차고 그 다음에 또 달이 기울어요. 하현달, 금음달, 그리고 다시 사. 그렇게 반복되는데요. 자, 그럼 맨 처음 조성달. 조성달은 그렇게 달이 밝지도 않고 낚시에 영향을 주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조성달이 뜨는 시간은 오전 9시고 지는 시간은 밤 9시예요. 근데 밤하늘에 관측되는 시간은 일몰이 대략 오후 6시라고 친다면은 오후 6시부터 조성달이 지는 밤 9시까지 대략 3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낚시에 영향을 주는 시간도 한 3시간 정도 되게 짧고 달의 밝기도 그렇게 밝지가 않아서 낚시에 그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현달, 보름달로 갈수록 달은 점점 밝아지고 달이 밤하늘에 관측되는 시간도 길어짐에 따라서 낚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상현달의 경우는 달이 뜨는 시간이 정오에 떠서 자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관측되는 시간은 일몰 후 오후 6시부터 달이 질 때까지, 자정까지 대략 총 6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그 시간을 감안해서 자정 이후에 좀 더 집중해서 낚시를 하면은 분명히 조과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보름달. 보름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달의 밝기도 가장 밝고 달이 또 떠 있는 시간도 가장 길어요. 일몰 직후에 떠가지고 일출 직전까지 밤바다를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볼락의 경계심도 가장 높아서 이게 바로 나쁜 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보름달이 지나가면 또 달의 밝기도 약해지고 밤하늘에 떠 있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하얀 달쯤 되면은 달은 자정에 떠서 정오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밤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자정부터 일출 직전까지니까 대략 한 6시간 정도 낚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달이 자정에 뜨니까 달이 뜨기 전에 낚시에 좀 더 집중을 하면 조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음달. 금음달쯤 되면은 달빛은 또 되게 약해지고 밤하늘에 떠 있는 시간도 되게 짧아집니다. 달이 뜨는 시간은 새벽 3시에 떠갖고 오후 3시에 지는데 뭐 일출 시간을 오전 6시라고 본다면은 밤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달빛이 낚시에 영향을 주는 중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낚시를 딱 바닷가에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달이 탁 떠 있는데 그 달이 상현달인지 하현달인지 금음달인지 조승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쉽게 구분하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바닷가에 나왔는데 딱 이런 달이 떠 있다면 오른손으로 이렇게 달 모양을 만들어 보면은 이 달이 볼록한 거하고 똑같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상현달인 거예요. 반대로 이런 모양의 달이 떴다. 그러면은 왼손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갖고 보면은 똑같은 모양이 되죠. 요거는 하현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외웠어요. 오상왼하, 오상왼하. 오른손 모양은 상현달, 왼손 모양은 하현달. 이번 영상에서는 달의 종류, 밝기 뭐 이런 게 볼락 낚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우리 같은 직장인이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 따져가며 출처 날짜를 잡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낚시를 가셔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어떤 달이 딱 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저는 낚시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아두셨다가 현장에서 한 번쯤 적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쏘쏘케. 아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바닥에 내려가면, 사이즈 괜찮다, 이거.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실합니다, 이거는. 으아.